제가 오늘,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ross Domain and Disentangled Face Manipulation with 3D Guidance라는 논문입니다. 그 3D 가이던스를 사용해서 얼굴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은 시멘틱한 의미가 있고 또 유저 프렌들리한 컨트롤 때문에 다양한 인터랙티브 시나리오들에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3D 스캔된 얼굴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3D MM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능력 덕분에 포즈나 표정, 쉐입, 알베도, 일루미네이션 등의 얼굴 어트리뷰트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저차원이기 때문에 고주파 디테일을 살린 포토리얼리스틱한 사실적인 얼굴 생성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스타일계는 레이턴트 코드로부터 얼굴을 생성하는데 포토리얼리스틱한 얼굴을 생성해낼 수 있는 반면 레이턴트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스타일드겐의 3D MM을 파라메트릭한 컨트롤 도구로 활용해서 퀄리티 매니플레이션을 가능하게 한 스타일리그나 PI 같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사람 얼굴에만 적용이 가능했지 그림이나 카툰 같은 아웃 오브 도메인 얼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사람 3D MM을 이용해서 아웃 오브 도메인 얼굴을 조작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영상은 데모 영상인데요. 이렇게 인풋이 되는 아웃 오브 도메인 얼굴 이미지가 있을 때 좌측 패널에 보이는 쉐입이나 익스프레션 등등의 3D맨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이런 조작이 반영된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션도 고칠 수 있고 라이트도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웃 오브 도메인 얼굴을 3DMM 파라미터로 수정하는 게 이 논문의 목표인데요. 오버뷰를 보시면 디스인탱글드 어트리뷰트 레이턴트 맵핑과 크로스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를 파인튠된 스타일겐 툴을 통해서 레이턴트 코드로 인버트하고 그 레이턴트 코드를 3DMM 파라미터에 매핑합니다. 그리고 유저가 3D 지오메트리를 수정을 하면 이 수정된 3D 파라미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다시 매핑이 되고요. 수정된 레이턴트 코드가 파인튠드 스타일겐 툴을 통해서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볼 건데 먼저 사람 도메인에서 3DMM과 레이턴트를 매핑해주는 이 부분부터 보면 인도메인에서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 슬라이드 넘어가고 있나요? 네. 인도메인에서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성되는데 소스 이미지의 레이턴트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조작하면 이미지를 조작하려면 이 3DMM 파라미터 PS를 찾아야 하는데 얘네 둘의 관계를 찾아주는 네트워크가 이 Attribute Prediction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소스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어트리뷰트를 찾았으면 저희가 원하는 매니플레이션을 이 어트리뷰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할 텐데 이 조작이 반영되도록 레이턴트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레이턴트 매니플레이션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와 비슷한 게 스타일리그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스타일리그, 이 리그넷과 유사하다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리그넷의 목표는 이 어떤 레이턴트 코드 W와 그 컨트롤 파라미터 P를 받았을 때 변형된 레이턴트 코드 D를 내놓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이 리그넷의 문제를 세 가지 정도 지적하면서 인탱글먼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스 레이턴트 코드 WS와 합쳐질 때 전체 파라미터를 다 쓰기 때문에 소스와 타깃 둘이 아이덴티티 정보까지 공유한다는 문제가 있고 PT 안에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독립된 매니플레이션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랑 또 W 플러스 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충분히 디스인탱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스타일 리그는 전체 타겟 파라미터 이 PT로 레이턴트 코드를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PT와 PS 파라미터 차이인 델타 값을 줘서 네트워크가 아이덴티티 대신 매니플레이션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W 플레이스 스페이스를 한다는 문제도 있었는데 레이턴트 피처 스페이스를 얘기할 때 W 플러스는 512차원의 벡터 18개를 쌓은 형태이고 W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쳤을 때 9088차원의 스타일 스페이스로 가는 건데 이 스타일 스페이스가 다른 레이턴트 스페이스보다 더 잘 디스인탱글 되어 있다는 연구를 얘기하면서 스타일 스페이스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더 디컴포즈해서 몇 개의 서브 스페이스로 만든 리듀스드 스타일 스페이스를 제안을 했는데요. 각각의 서브 스페이스는 포즈, 익스프레션, 쉐이브, 알베도, 일루미네이션 등등 특정한 3DMM 어트리뷰트의 스타일 스페이스가 뭐예요? 스타일 스페이스요.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W까지 이해는. W에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그 레이턴트가 있는 스페이스를 스타일 스페이스라고 다른 연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Z가 W 되고 W가 네, 네트워크 들어간 다음에 나온 게 스타일 스페이스예요? 네네. 풀리 어, 커넥티드 통과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풀리 네. 커넥티드 첫 번째 매핑 네트워크 통과하고 W 나오면 W에서 다시 풀리 커넥티드 통과하고 나온 그거를 W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 스타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음, 어, 네. 저희 서브 스페이스가 특정한 3DMM 어트리뷰트에 대응되는 거고, 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레이턴트 코드가 있을 때 어트리뷰트 PI를 바꾸면 레이턴트 코드에서 이 WI라는 부분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Attribute Adaptive Reduced Space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학습 성능도 좋아지고 다른 상관없는 컨텐츠는 그대로 두면서 특정한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수정하거나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간섭 없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오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 묶음은 F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스타일 리그처럼 전체 타겟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어트리뷰트 각각에 해당하는 레이턴트별로 컨트롤을 할 거기 때문에 각각 대응하는 타겟 서브스페이스 SI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이 트랜스레이션 네트워크들의 모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서브스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레이어 셀렉션을 통해서 각각의 어트리뷰트과 관련이 있는 스타일 스페이스 레이어를 찾아주는데요. 여기서도 3DMM 어트리뷰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인코딩하는 에이전트로 스타일리그를 사용합니다. 스타일리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겟 어트리뷰트 파라미터 PT에 따라 소스 코드 WS를 새로운 코드 WG로 바꾸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 셀렉션 알고리즘을 보여줬는데 어떤 랜덤한 레이턴트와 어트리뷰트 페어가 주어졌을 때 모든 채널과 레이어에 대해서 PI를 변화시킨 후에 변하는 레이턴트를 찾겠다는 건데 그 반응이 어떤 정해진 트레시홀드보다 크면 그 레이어를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를 준비할 건데 레이턴트 코드 W 그리고 그 레이턴트로 만들어진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의 3DMM 파라미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스타일 스페이스 레이턴트 코드를 사용했는데 먼저 W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벡터 5개를 샘플링하고 랜덤으로 18개를 쌓아줘서 W 플러스 스페이스에서의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스타일 스페이스로 그 레이턴트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3D 파라미터 P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건 다른 연구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트리뷰트 프리딕션 네트워크부터 미리 학습을 하는데요. 방금 데이터 준비 때 만들어둔 그라운드 트루스상 W와 P를 활용해서 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파라미터 P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생성된 파라미터를 비교하는 건데 이 앞에 E가 붙어서 각각의 파라미터별로 웨이트를 지정해주는 WPDC 로스라는 걸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웨이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펑션이고 그라운드 트루스 파라미터의 i번째 엘리먼트를 네트워크 T가 예측한 파라미터로 바꿨을 때 생기는 차이를 이 쉐입과 컬러 각각에서 계산해서 웨이트가 정의 됩니다. 그래서 이 attribute prediction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나면 이렇게 이미지에서 파라미터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T는 학습이 된 거고 이번엔 E와 D를 학습할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네트워크를 거쳐서 새롭게 생성된 WG로 생성한 이미지가 이 PS에서 PT로 가는 조작에 맞게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WG라는 레이턴트 코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씩 보면 이 예시에서는 익스프레션을 수정하는 게 될 텐데 앞에서 봤던 리플레이스먼트 펑션에 따라서 이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어떤 벡터를 얻을 수 있고 이 벡터와 소스 레이턴트 코드가 네트워크를 거쳐서 새로운 레이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이 디코더에서 나온 델타 값을 소스 레이턴트 코드 WS에 더해서 이 새로운 레이턴트 코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이 WG를 AP넷에 넣으면 얘에 대한 또 3D 파라미터가 나오고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펑션을 써서 익스프레션을 나타내는 값만 새로 생성된 파라미터로 두고 나머지 상관없는 것들은 이 타겟 파라미터 값에서 가져와서 PTG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PT와 PTG를 가까워지게 하면 이 네트워크는 저희가 조정하고자 하는 3DMN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을 타겟의 익스프레션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 PGS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션 값만 원 소스 파라미터 것으로 두고 나머지 값들을 생성된 애들로 바꿔주는데 얘를 PS와 비교를 하면 얘는 우리가 타겟처럼 수정하고자 했던 익스프레션을 빼고 나머지 값들이 소스 파라미터와 최대한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이 타겟과 소스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정의했는데 세 가지 로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 가능한 렌더러를 이용해서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비교하는 렌더링 로스입니다. 아까 그 바꿔치기에서 만들었던 파라미터 PTG로 렌더한 얼굴 이미지와 원본 타겟 이미지에 마스크를 씌운 이미지를 비교하고 이 경우에도 뭐 소스에 관한 것이라는 것만 다르지 구조가 똑같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랜드마크 로스인데 기본적으로 PTG는 PT에 가깝게 그리고 PGS, PS에 가깝게 가겠다는 목적은 똑같고 여기서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만든 이 메쉬에서 3D 랜드마크를 샘플링해서 이미지의 프로젝션까지 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투어 로스는 방금 2D 랜드마크 로스랑은 다르게 얼굴 바깥 부분에 랜드마크 일부만 샘플링하고 프로젝션 시키지 않고 3D 포지션에서 정의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그 위크 퍼스펙티브 카메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보통 위크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어떤 의미죠? 저 그냥
카메라를 쓴다고만 이해를 해서 위크에 대해 오, 생각을 오소그날이 아니라 뭔가 그, 이게 적다는 건가? 이 왜곡을 좀 적게 한 건가? 오소그날까지는 아니지만 왜곡을 적게? 음, 뭐, 논문 자체의 설명은 따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음,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에디팅 네트워크인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하고 테스트한 결과인데 이제 그럼 사람 도메인에서는 파라미터로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조절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엔 그럼 진짜 그림이나 카툰 같은 크로스 도메인 얼굴을 다루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타겟 도메인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준비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사람 얼굴에 학습되어 있던 오리지널 스타일겐 2 제너레이터를 파인 튜닝해서 도메인 스페시픽 제너레이터 G 스타를 만들게 됩니다. 일부 레이어는 고정하고 스타일겐 2와 동일한 로스 펑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써서 파인 튜닝 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공유하는 G와 G 스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크로스 도메인 레이턴트 인버전입니다. 아웃 오브 도메인의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S에 임베딩 해주는 게 이 레이턴트 인버전 I인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 사이 로스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푸사이는 그 액티베이션 피처 맵을 계산해 주는 거고 W 프라임이 W 플러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스타일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스타일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파트인데요. 논문에서 리듀스드 스타일 스페이스랑 전체 타겟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델타 값을 쓴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경우에 비해서 디스인탱글먼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했습니다. 이 값들은 각 어트리뷰트별로 생성된 파라미터와 타겟 파라미터 간의 L1 디스턴스 값을 계산하고 어트리뷰트마다 범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해준 값이고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건데 먼저 P는 동일한 조건으로 두고 서로 다른 스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리듀스드 스타일 스페이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번엔 델타 P와 P를 비교하는데 P 대신 델타 P를 줬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P는 그 다른 어트리뷰트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이 정보를 일부러 무시하도록 만드는 게 학습 난이도를 더 어렵게 하는데 델타 P는 네트워크에게 어떤 어트리뷰트를 바뀌어야 하고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과 같아서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 결과를 보면 ABCD가 순서대로 이런 조건인데 G가 논문에서 쓴 방법이고 이 방법이 다양한 어트리뷰트를 수정할 때 아이덴티티 정보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의 예시를 보면 다른 것들에서는 이 원본 아이덴티티가 많이 변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파인 튜닝에 대한 실험인데요. A라는 사람 얼굴을 줬을 때 레이턴트 컨스턴트 파인 튜닝을 한 결과에서는 쉐입과 익스프레션을 보면 실제 사람 얼굴에서 시멘틱 어트리뷰트를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이 파인 튜닝 없이 낸 결과에서는 얼굴을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서드들과 비교 실험도 있는데요. 이렇게 2D 와핑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니플레이션 기반 방법 그리고 3DMN 가이드드 방법과 비교를 합니다. 먼저 2D 와핑 방법들 중에 픽셀랩의 와핑인 MLS는 오클루디드 부분을 신테사이즈 하지 못하고 폴스 홀더 모션 모델은 오클루전은 꽤 잘 컨트롤할 수 있지만 결국 그냥
랜드마크로부터 인터폴레이트된 2D 마핑 필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헤드 로테이션 같은 3D 디포메이션을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번엔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니플레이션 방법들과의 비교인데요. 확실히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월스 방법이 바꾸고자 하는 어트리뷰만 깔끔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리그와 PI는 아웃 오브 도메인 페이스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얼굴에 대한 결과만 뽑았는데 스타일리그는 하나의 어트리뷰만 바꿔야 할 때 배경을 건드린다던가 안경이 뒤틀린다던가 다른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어트리뷰트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2개도 가능하고 4개까지 어트리뷰트끼리의 간섭 없이 잘 컨트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한 매니플레이션도 가능하다고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C의 예시를 보면 일단 일루미네이션을 바꾸고 이어서 익스프레션을 바꾸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줬을 때 다양한 아웃 오브 도메인 이미지들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쓰면 특정한 아웃 오브 도메인 얼굴에 대한 3D MM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직관적인 파라미터 수정을 통해서 아웃 오브 도메인 얼굴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리미테이션으로는 일단 3D MM을 쓰기 때문에 홀을 찡그리는 것 같이 이 모델의 표현 범위를 벗어난 파인 그레인드 디테일이 지원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익스프레시브한 파라메트릭 모델을 쓰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겠고 두 번째도 결국 데이터셋에 충분한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긴 한데 강아지 데이터셋에서는 익스프레션을 바꾸는 게 어렵고 이 그림 데이터셋에서는 일루미네이션을 바꾸는 게 어려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비디오에 적용하면 아티팩트가 생기는데 이것도 어트리뷰트 레이턴트 매핑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템포럴 코이런시 로스를 추가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있는데 지금 중간에 놓쳐서 그런데 그 로스 펑션 3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3개를 다 더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실험했다는 건가요? 더해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버뷰에서 레이어 셀렉션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선택한 건지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 알고리즘 자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뭔가 반응이 오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서브스페이스 구성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그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 W에서 그 뭐야 저 P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걸 미리 다 계산을 해둔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험 때 쓴 건가요? 아니면은 이터레이션을 네, 돌면서 계속 한 건가요? 미리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리 쏟아놓고. 일종의 편미분을 한 거죠. 그 값을 하나씩 조금씩 바꿔보고 값이 그러니까 지금 W에서 이게 W 맞나 근데? W에서 3D면 파라미터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칭되는 서로. 그러면 얘를 조금 바꿔서 얘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편미분처럼 값을 하나씩 조금씩 바꿔보면 앞뒤로 왔다 갔다 시켜보면 그거를 코베리언스로 근데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